이 앞에 신경민 의원이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결정하자고? 예, 네. 저희 지금 8시부터요. 8시부터 돌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전국에 생방송이 네. 되고 있습니다. 시드니에서 필라델피아에서 네. 대구에서 서울에서 다 보고 계시는데요. 아시죠? 다, 저희 방송 전 세계 152 152개 나라. 네, 그래서 보고 있는데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민주묘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좀 들어볼 텐데요. 네. 언제 내려오셨어요? 지난 주말부터 오. 내려와서 전라남북도 그리고 광주 하여튼 이 근처를 쭉 지금 돌면서 네. 뭐 여러 가지 선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 듣고 앞으로 어떻게 여기에 정치 상황이 네. 변할 것인지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또 어떻게 네. 해야 하는 것인지 이제 네. 내년 뭐 당장 올해 전당대회부터 시작을 해서요. 네, 네. 조금만 자리를 옮겨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예, 이쪽으로. 내년 4월 네. 재보궐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죠. 이제 대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향후 정치 일정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특히 지금 총선이 굉장히 복잡한 난해하죠. 네. 난해하고 복잡한 메시지를 국민들이 한국 사회 그리고 정치권에 던졌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뭐 네. 이런 걸 집중해서 쭉 보고 들었습니다. 계셨군요. 네. 예. 직접 만나서 들어본 광주 민심, 호남 민심은 어떻든가요? 어디에 제일 화가 많이 나 계십니까?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네. 변하지 않았다. 말로는 뭐 매번 혁신 개혁을 외쳤지만 이번 총선 과정에서 변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데 대해서 대단히 분개했고 그것이 표심으로 직접 연결됐습니다. 사람들이 3번 후보가 이름이 뭔지 네. 누군지 묻지 않고 아, 정말요? 결정을 한 사람들이 꽤 있다는 얘기를 어. 전해 들었어요. 세상에. 네, 네.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지금 네. 똑같은 선거였는데 네네. 수도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한 거죠. 네. 122석 중에 82석이니까요. 네. 그리고 여기서는 호남도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그 사인이 좀 다릅니다. 네. 그 진즉부터 있었던 건데 하여튼 호남으로 뭉텅거려서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 호남이 보내는 사인은 전혀 다르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같은 연장선상에 놓고 분석을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을 네. 했고요. 예. 이것을 그냥 매크로하게 네. 우리가 일당이 됐다라고 보는 것은 현상을 아주 정말로 단순 미화해서 네.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뭔가 호도하는 네. 감추는 그런 분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분석하고 평가해서는 앞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정치 일정에 네. 적절하고 제대로 대응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을 했고요. 지금 우리 지도부가 네. 물론 비대위니까 임시관리 지도부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당대회가 즉각 열리는 게 아니고 네. 8말 9초로 잡혀 네. 있기 때문에 지금 한시가 급하고요. 총선 이후 한 달이 지났는데도 네. 아무것도 하지 않다라는 안이한 그러니까 매크로적으로 네. 우리가 일당이다라는 데 안주하는 뭐 그런다는 평가를 많이 들었고요. 네. 이렇게 안이하게 대응해서는 임시관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런 질책을 많이 들었습니다. 김종인 지금 비대위 대표의 경우에는 당신들 뭐 100석도 못한다고 했었는데 그래도 내가 비대위를 맡아서 하면서 당신들 원내 일당 만들어 주지 않았냐. 그 그럼 얘기죠. 내가 이 당 와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건데. 그걸 좀 따져봐야 될 일인데요. 그건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래서 우선 당장 해야 될 일은 분석과 평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왜 이기고 호남에서는 왜 패멸 상황까지 왔느냐라는 거에 대한 별도의 접근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포커스 그룹 조사를 즉각 해야 되는데 물론 당이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네. 포커스 그룹 조사를 즉각 들어갔어야 되고요. 네, 지금도 늦었습니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이 대단히 많죠. 네. 지금 현재 기초와 광역 지방자치단체도 이 상황을 그냥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 관련되는 네, 네. 의원들도 그렇고 단체장들도 쭉 이어지는 정치 일정 때문에 이제 본인들의 2년 후의 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될지를 지금부터 대단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망 중인데요. 네. 그러나 관망을 하지만 밑에서는 네. 요동을 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 그리고 앞으로 호남의 문제 네. 구체적으로는 법안의 문제 예산의 문제도 있고 정치적 대응 문제 가령 네. 임을 예, 위한 행진곡에 관한 대응 같은 것도 그 중에 하나 들어가죠. 정치적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지금 빨리빨리 후딱후딱 예. 뭐가 하나씩 갈피를 잡아가야 네. 되는 거고요. 예. 지금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계부터 제대로 돼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고 이 느낌을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대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안이하지 않느냐.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우리가 보낸 시그널을 읽으려고 하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질책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여기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를테면 이번 총선의 민심 결과를 놓고 본다면 수도권의 경우에는 뭐 새누리당을 심판한 선거였고 호남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한 선거였다라는 그렇죠. 분석이 지배적이고 또 하나는 새누리당은 지금 뭐 엉망진창 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반다송은 최악의 로고송이었고 그리고 또 뭐 옥새 들고 나르샤 이런 홍보 전략은 최악이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달이 지났지만 아무런 공식 평가가 없습니다. 네, 이런 것 자체도 사실은 지난 2012년 대선 때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대선 때도 제대로 평가가 안 돼서 저희 오마이뉴스가 카메라를 들고 의원회관을 돌아다니면서 그때 기억이 그때 났네요. 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일 예. 의원이 만났었는데. 그 4년 후 똑같아요. 지금. 정당이 항상 이기면은요 네. 이겼으니까 덮고 지나가고 네. 지면은 슬프니까 지나가고 그러니까 기쁘고 슬프고 하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분석과 평가에 대단히 인색한 경향성을 네, 네. 보이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정당에 와서 4년을 지냅니다마는 네. 분석과 평가를 제대로 하는 적을 본 적이 없고요. 네. 이 분석과 평가를 제대로 하는 게 사실은 정당의 현재 체질로 봐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만약에 이번 대선에 실패를 한다면 지금 현재 여당이 뭐 매일 이상한 소란과 네. 소음 속에 있긴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전제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반사 이익으로 승리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대단히 불투명하거든요. 네네. 선거를 항상 반사 이익으로만 끌고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잘하고 방향성과 정향성을 잡아야 되는 거고요.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하는 그리고 매번 말로만 개혁과 혁신을 외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정말로 개혁과 혁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총선이 보내는 수도권에 보내는 시그널 네. 그리고 호남에서 보여주는 판단 이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 대응의 첫걸음은 정말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와 분석 네. 그리고 그 첫걸음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고 저는 수도권에서 당선이 된 호남 출신 전남북 광주 출신 의원들이 많습니다. 한 30명 정도가 되는데요. 네네.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대응, 조사도 그렇고요. 네. 법안, 예산, 정무적 대응에서 이분들을 핵심적 역량으로 해서
당이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네. 이것을 제안할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민주묘역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만 3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때 광주 정신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 것이냐, 실현되고 있는 것이냐, 여전히 광주 정신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비판이 지식사회에서도 그렇고 운동사회에서도 계속 제기가 됩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내년 대선에서도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이 뭔가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실천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당장 문제가 됐던 여러 가지 현안들이 뭐 이제 행정국부터 시작을 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응을 이제 2번과 3번이 같이 한다라는 네. 원칙에는 동의를 하고요. 네네. 이것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그냥 말만 하고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호남 정신, 네. 특히 광주 정신 문제를 서로 적자 논쟁을 하는데 네. 그 적자 논쟁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정책, 그리고 정무적 판단, 정치적 대응, 그리고 예산과 법안에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서로 적자 논쟁을 말로만 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또 행정국 관련해서도 지금 최근에 있었던 청와대 회동을 보면은 대응에서도 지금 약간 온도차가 있지 않나 네.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대통령의 반응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네. 굉장히 외교적이고 회피적으로 한 거거든요. 네. 이거에 대한 대응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걸 모든 걸 보훈처장에게 미는데요. 네. 보훈처장이 지금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몇 회가 됐고 이 보훈처장에 대해서 진퇴를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청와대가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을 또 넘기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박 처장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 제가 일을 했던 법사위에서도 문제가 됐는데요. 네. 적당히 넘어가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청와대가 방관을 하면서 보훈처장이 알아서 할 일이다라는 식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런 거에 대한 대응에서부터 저는 실마리를 찾아야 광주 정신, 민주 정신, 그리고 DJ 정신, 적자 논쟁을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사실 2번, 3번 당이 그 문제로 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사실 2번, 3번 당이 힘을 합쳐서 사실 지금 그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 좀 황당해요. 재창이, 합창이. 무슨 그게 그 노래 부르는 게 뭐 그렇게 어차피 추모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부르는 그렇죠. 노래인데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그러느냐라는 비판이 있는데 결국 이번에 우상호 원내대표 그리고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뭐 박승춘 보훈처장 해임 촉구 결의안을 낸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임 그 의결권은 결국 국무위원들한테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의미가 있겠냐. 결국엔 그냥 수사에 불과하다. 이런 네. 비판이 있습니다. 만약에 뭐 이게 문제가 되는 곡이라면 합창이건 재창이건 뭐 무슨 창이건 간에 아예 그 창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게 맞을 거고요. 네. 만약에 그 주장이 그러면은 전혀 황당한 주장이고 근거가 없다면 박 처장은 해임해야 되고 이미 진즉에 네. 몇 년 전에 해임을 해서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맞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네. 청와대와 박 처장은 소통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뭔가 텔레파시가 통하는 거고요. 네. 내통을 저희들이 한다는 의심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소통 수준에 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하고 이건 합리적 의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문제는 아주 단순한 문제거든요. 네. 창을 논할 게 아니고 해임이냐 아니냐를 논하는 게 맞고요. 이것은 한 사람의 결단으로 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해임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회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떤 입장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건 뭐 같은 생각이라고 같은 생각이다. 읽을 수밖에 없고 네. 그건 입증 자료가 되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입증 자료가 없기 때문에 소통인지 내통인지 뭔 통인지를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이 대목에까지 와서 청와대 회동 이후에까지 와서 그렇게 외교적인 수사를 가지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저는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첫 해에 오셨는데 노래를 안 부르셨어요. 그리고 3년 연속 참석을 안 하고 올해는 또 이란 부통령을 만난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게 지금 국가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요.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청와대 독자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외부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네. 이란 부통령을 이제 외교를 가지고 항상 불참의 이유를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외교 일정은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고요. 네. 더군다나 외교 일정은 하루아침에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몇 개월 전부터 조율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5.18이라는 날짜가 뭐 음력도 아니고요. 네. 양력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10시고요. 이 양력의 날짜를 가지고 이란 부통령을 명분이냐 이유로 내세우는 건 너무 궁색하고요. 이건 청와대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국민을 속이려고 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 뵈서 좀 차분하고 긴 사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그 총선 이후의 네. 전략이나 방향 비전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보는 자세하게 좀 한번 해야 되는데 네. 여기 뭐 이제 행사장에서 저희가 네. 길게 할 수는 없고요. 다음 다음에 하죠. 기회에 한번 네.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래가 이제 이유가 되니까 네. 신경민 의원님 버전으로 아유 저는 노래를 잘 한 소절만 딱 한 소절만. 한 소절만. 저는 노래를 정말로 못하세요? 정말로 야. 음치여서 지역구에서도 목소리 네. 이렇게 좋으신데요? 예. 그건 목소리만 좋습니다. 그래서 지역구에서도 이 노래 때문에 네. 아주 뭐 곤약을 치러서 좀 용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아쉽네요. 신경민 네. 의원님 노래를 꼭 아니, 저희가 들어야 되는데. 김경숙 그 시청자분께서 우리 동네 의원이네 강력하게 대여 투쟁해 주세요. 이런 말씀도 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강력한 대여 투쟁도 저희가 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